자, 마플 개념 익히 우리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F 합성 F가 X가 될 때, 이때는 일단 얘들아, F 합성 FX가 일단은 이렇게 X가 된다는 거는 요 부분에서 얘가 이제 F 인버스 X는 FX로 가려면 FX가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해야 하고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그렇지.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몇몇 개 F와 F 인버스 함수가 좀 같은 함수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지. 일단 그거의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일단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를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y는 x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때 요게 이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요 놈과 수직인 거야, 수직. 그러다 보니까 얘를 y는 x로 접었다 피면은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f랑 f 인버스가 같아진다는 거지. 요거는 y절편과는 관계없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항상 얘는 f와 f 인버스가 같다라는 특징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유리함수 가서 특징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쨌든 다항함수에서는 1차 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f와 f 인버스가 일치한다. 그리고 또 1차 함수 다른 애도 얘기를 한다면은 y는 x꼴. 요거는 뭐 당연히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상수항이 이렇게 이제 존재할 때는 얘는 이때는 이제 f가 f 인버스랑 같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키포인트 보시면은 f 인버스 f랑 f 합성했을 때 x가 되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면은 x 플러스 2.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수항 존재하니까 안 된다는 거고,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니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함수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반비례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y는 우리가 x분의 1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x 곱하기 y가 1이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y는 x 대칭은 뭐가 돼요? x랑 y가 바뀌어. 그럼 x랑 y를 바꿔도 y 곱하기 x는 1인데 어차피 식이 똑같지? 그치? 그래서 얘도 우리가 f랑 f 인버스가 같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느낌은 우리 유리함수 가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확인 유제랑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새로운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들이 다 1차 함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 다 1대1 대응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양변에다 뭘 취해도 되냐면 F 인버스를 취해도 돼요. 그러면 F 인버스를 취하고 F 합성 fx는 항상 인버스를 취해 줄 때는 항상 같은 방향. 선생님 지금 왼쪽에다 취했죠? 그럼 얘도 왼쪽에다 취해야 돼요. 우변과 좌변이. 그럼 얘네들은 항등함수가 돼서 그래서 얘는 다시 또 F 합성 fx는 x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거를 뭘로 생각할 수 있다? F랑 F 인버스가 같은 함수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양변에다가 F 인버스를 이렇게 취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때 이제 기울기가 1짜리는 상수항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안 되고, 기울기 마이짜리는 상수항과 관계없이 되고, 얘도 관계없이 되고. 그래서 일단 답이 느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69번 변형 문제도 보면 얘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우리는 그래프 자체가 y는 x 대칭인 그래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얘는 y는 x 대칭이 아니지? 그러니까 1번 안 될 거고, 얘는 y는 x 대칭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쪽에 이제 생기겠죠. 그러니까 2번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1이랑 1을 지난다는 건 이게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지.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도 y는 x 이렇게 취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같지 않게 보이죠. 얘도 뭐 당연히 안 되고, 5번은. 그래서 발전 문제 보시면 지금 얘도 지금 y절편이 1로 결정이 돼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기울기가 무조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y절편이 1로 결정돼 있지?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g 말값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은 답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유형 요번에 5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얘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다라는 말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아예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이 함수를 일단 어떻게 주냐면은 fx를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x가 3보다 이상일 때 그럼 얘가 양수가 되니까 x의 개수는 k 플러스 1 x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그대로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을 때는 k값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될 거니까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때 이제 첫 번째 뭐다? 증감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증감이란 얘는 지금 1차 함수 두 개이기 때문에 기울기 두 놈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k가 작거나 또는 1보다 k가 크다라는 범위가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그 연결은 지금 k 값이 x 값이 지금 3에서 그래프가 쪼개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같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 보통 절대값으로 그래프 쪼개놓으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봐도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요. 확인 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문제는 다 풀어주지만 본인들 영상 멈추시고 그리고서 문제 풀어보고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확인 유제를 보게 되면은 fx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돼 있을 때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자연수 최소값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얘도 일단은 x가 몇 되는 기준으로 2가 되는 기준으로 쪼개주게 되면 그럼 기울기만 쭉 구해보자고. 그럼 2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요게 양수면 된다고. 이제 그래프는 연결은 돼 있을 거라서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 하면 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a 플러스 2 마이너스 안 곱해도 되겠네요. 그죠? 요 마이너스랑 요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a 마이너스 2가 되고 퍼지는 범위.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니까 자연수의 최소값은 3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실수 전체 집합의 fx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하기 위한 그러면 일단은 뭐라고? 부호 같아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k 곱하기 k 마이너스 5가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럼 이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연결은 되죠? 그건 안 봐도 되고 그럼 양변 이제 다시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k 마이너스 5가 음수다 돼서 사이 범위 0에서부터 k는 5까지 이렇게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72번. 자, 얘도 똑같이 1차 함수야. 그죠? 그러면은 x값의 개수의 부호가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고 그럼 얘는 지금 감소하는 함수니까 아래에 있는 a-1이 일단 뭐가 돼야 되고 얘 음수 돼야 되고 그러니까 a는 일단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첫 번째 증감을 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연결. 지금 x가 0에서 그래프가 쪼개져 있잖아요. 그럼 x에다 0을 대입해. 그럼 위에 있는 식은 2a가 되고 아래에 있는 식은 a제곱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a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치? 근데 a가 우리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어렵지 않죠? 우리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역함수가 존재할 때 적응의 함수값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들아, 인버스가 분배가 돼 있다고. 그러면은 거꾸로 묶으라고 했어요. FF, 그 다음에 인버스 14.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K라고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인버스를 지우면서 양쪽 트레이드 해주시면, F 합성 F의 K는 이게 14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얘를 크게 보라고. 그럼 지금 결정돼 있는 거는 뭐야? 누가 결정돼 있어? 이 14라는 값이 결정이 돼 있죠. 그럼 14가 결정됐을 때 x에다가 몇 넣어야지 14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고. 자, 그때 얘들아
이때 지금 3을 넣었을 때 지금 얘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일단 함수값 x값의 이제 개수는 부호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아직 a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x에다 3을 넣어볼게요.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가 3 넣으면 3 플러스 a가 되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3을 넣게 되면은 9 빼기 1이니까 8이지. 그러니까 a가 일단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3 넣었을 때 지금 8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4라는 값은 3보다 더 커졌을 때 이제 값이 나오는 거니까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여기 3x-1에서 14라는 함수의 값이 나오겠죠. 그럼 3x-1이 14가 될 때는 x가 몇일 때예요? 5일 때네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이제 fk 요 값이 이제 5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요번에 fk가 다시 5가 되는 거는 얘는 지금 8보다 작지. 그지? 여기 지금 딱 경계가 3,8이거든. 그러니까 3 이하일 때의 값에서 얘가 5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은 x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이때 x가 몇이에요? 0이죠. 그러니까는 k 값이 몇이구나. k는 0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런 문제 잘 풀어줘야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요번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얘는 진짜 그래프만 잘 보면 돼. 항상 첫 번째 스텝 1. 일단 y좌표 표시하는 거. y는 x그래프를 기준으로 지금 y는 x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x좌표 표시해주면 돼. a가 여기가 a가 될 거고 b는 여기가 b가 될 거고 c는 표시 안 해줬지. 그럼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어. 얘는 못 써. 오케이? D 갑시다. D는 표시돼 있네. 여기가 D고 그 다음 E는 여기가 지금 얘도 E가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는 지가 없거든. 그래서 여긴 좌표를 몰라. 그래서 아는 것만 일단 다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보자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FA 값 구하래. 그럼 FA 값은 지금 항상 조심해야 될 게 fx는 얘들아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 요게 지금 fx. 그 다음에 gx는 요 아래로 블록 함수예요. 알겠지?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럼 fa를 먼저 보면 a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요? a 대입했을 때 b가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b가 되는 거고. 그럼 fa가 b니까 그럼 g 인버스 b란 말이야. 그러면은 굳이 바꾸지 말고 얘는 gx에서 요건 y 값이라고 y 값. 그럼 y 값을 찾아. b를 다시 찾고 그리고서 다시 가서 gx에서 만나는 점에서 내려가. 그러니까 얘가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했네. 그죠? 여기까지가 d라는 게 나왔어. 그럼 다시 이제 글씨가 왜 이래? f 인버스 d를 구하는 건데 그럼 얘도 다시 d는 f에서의 y 값이죠. 그럼 f에서 다시 d에서 f랑 만나고 내려가. 그럼 누가 나와? c가 나오지. 그러니까 답은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문제에서 알려준 값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딱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 유제들도 한번 풀어볼게요. FA, 얘는 거꾸로 X좌표가 안 적혀 있네. 적자. A, B, 여기는 C, 여긴 D. 이렇게 적어주시고. FA는요, 몇이에요? FA는, 이게 fx인데, A는 B. 그 다음에 FB는 다시 몇이에요? C죠. FB는 일단 C가 되고. 그럼 마지막 FC는 D가 되네. 그래서 답이 D?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D가 될 때 X값이야. 그럼 거꾸로 가. D에서 다시 X로 가면은 C가 되니까 요게 다시 C가 되면 돼. 그래서 FX가 다시 C가 되면 되고 그래서 FX가 다시 C가 되면 또 Y 값에서 다시 내려가면은 X는 B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거는 F 인버스 묶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상관없어. 일단 F 인버스 C는 C가 거꾸로 가면 B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B니까 다시 F 인버스 B 값 구하는 거고 그럼 다시 B가 가서 내려가면 다시 이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A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375번 볼게요. 375번은 보시면 일단 얘는 인버스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인버스를 분배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는 K로 놔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분배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은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G 인버스 3을 먼저 구하자고. 그럼 얘는 Y 값에서 출발을 해. GX 함수는 지금 요건데. 그럼 얘가 3에서 만나서 내려가는 값이 누구야? 4야. 그러니까 이게 4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F 인버스 4야. 그럼 다시 4에서 출발해서 이번에 F랑 만나는 거 찾아서 내려가. 그럼 다시 또 4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지합성 F 인버스 3은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G 인버스 2는 다시 2에서 가서 G랑 만나는 점에서 내려가면 끝이죠. 3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이니까 7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 그래프만 잘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y 값인지 x 값인지 그것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발전 문제 볼게요. 얘 발전도 아니야, 이거. 보면. 알겠지? 자, 발전 문제. 좀 확대 좀 하자. 발전 문제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좌표 먼저 표시하라고 했죠. y는 x. 그러니까 얘 a를 표현 못하니까 냅두면 돼. 알겠지? 항상 표현할 수 있는 것만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알려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것도 E 같아요. 이렇게 표시해주고 나서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 보면 돼요. 일단 요거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일단 FC를 먼저 구하면은 F는 요번에 꺾여있는 애야. 꺾여있는 애. 요게 F인데 꺾여있는 애. 그럼 일단 C를 넣었을 때 값이 뭐가 되냐면 B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B야. 그럼 다시 G 인버스 B 값 구하는 게 되고 그럼 다시 G 인버스 B는 B에서 출발해서 다시 G랑 만나서 내려가면 돼. G가 요번엔 위로 블록 함수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누가 돼? A가 되겠네. A 끝입니다. 우와, 진짜 쉬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그래프 성질. 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F와 F 인버스랑 그 다음 누구도 같이 만난다? Y는 X가 셋이서 같이 만난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두 놈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요게 나오면 요 놈과의 교점을 구하고 F 인버스 알려주면 F 인버스와 다시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더라.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개념 익힘의 지금 예제 문제로 준 문제를 보니까 지금 함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얘는 정의역의 범위를 정해줘야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왜냐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얘가 지금 x가 0 이상이잖아요. 얘 나중에 우리 무리함수 배울 건데 무리함수의 역함수거든요. 무리함수의 역함수인데 여기서 완전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뭐냐면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해놓지. 그러다 보니 이놈의 역함수인 무리함수 값도 범위가 제한이 돼요. 범위가 제한이 돼. 어디가? 정의역이. 그래서 반드시 이 범위를 제한을 한 상태에서만 뭐 봐야 돼? 교점을 봐야 돼. 왜냐면 그것만 교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F에서의 정의역이 F 인버스에 뭐로 가냐면 치역으로 가고 그리고 F에서의 치역이 F 인버스에서의 정의역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F에서 문제에서 F가 주어져 있다면 이놈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서 이 치역은 F 인버스의 정의역으로 대체하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의 범위에 있는 X 값들만 우리가 교점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요 함수 한번 볼게요. 지금 4분의 1 X제곱 더하기 4분의 3 함수야. 오케이? 그럼 얘는 일단 정의역이 x가 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y값은 지금 요 4분의 3 꼭지점의 좌표가 0,4분의 3이죠. 그래서 4분의 3보다 y가 이상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를 뭘로 바꾼다고? 얘를 4분의 3보다 이상인 x로 바꿔서 요거를 우리 f 인버스 요 함수를 fx라고 했으면 f 인버스의 정의역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 합의 이제 겹치는 범위는 그대로 이제 4분의 3보다 크다라는 게 겹치잖아. 그래서 요 범위에 해당되는 교점의 x좌표만 인정하자라는 거야. 왜냐면 얘는 그래프가 거기 부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4분의 1 x제곱 더하기 4분의 3과 는 x 해서 교점을 구해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돼서 x가 1 또는 x가 3이 되지. 둘 다 4분의 3보다 크다,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거야. 그럼 교점의 좌표는 뭐가 되고 1,1이랑 3,3이 돼서 두 점 사이 거리. 근데 얘들아, 역함수와의 교점에서는 항상 이게 y는 x 위의 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y는 x는 또 그래프 특징이 있거든. 뭐가 있어? 얘는 우리 좌표 평면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 그래프가 좀 그러네. 진짜로 45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그래프 특징이 여기가 45도예요. 기울기가 1이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 수선의 발을 내었을 때 어떤 이제 여기에 교점. 이거 다시 그려야겠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직선이 있고 어느 두 점. 여기를 알파, y는 x 그래프입니다. 베타라고 이렇게 우리가 좌표를 설정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얘가 1대 루트 2 비율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우리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때 여기 길이도 똑같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요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가 뭐가 되느냐? 1대 1대 루트 2라고.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루트 2만 곱해주면 끝나요. 졸라 쉽죠? 그러니까 지금 x좌표의 차이가 2지? 그러니까는 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2 루트 2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으로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영상 멈추고 아래 문제 풀어보고서 해야 된다잉. 자, 확인 유제를 보시게 되면 그럼 요것도 일단 뭐 구해야 된다고? 정의역도 같이 구해줘야 된다고. 그럼 정의역 같은 경우 x가 3 이상이면 얘는 x-3의 제곱 마이너스 9거든. 그러니까는 치역이 y가 마이너스 9 이상이야. 그러니까는 요거를 x로 바꿔서 f 인버스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꾸고요. 두 개의 겹치는 범위를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x가 일단 3 이상이다. 요 범위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랑 x랑 만나는 교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죠. 마이너스 7x는 0. 그래서 x가 0이랑 7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그러니까 0,0이랑 7,7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교점을 지금 역함수와의 교점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x가 3 이상이라 했지. 그러니까 0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만 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7,7이니까 7, 7에 49, 490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함수 두 번째. 요거랑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2라고 돼 있어. 일단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가 2면 얘는 2,2라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얻다가 쳤다 넣어. 그럼 y는 5x-a에다가 2,2를 대입하면 a는 8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78번 변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 x가 1 이하라고. 이상이죠? 그럼 반드시 얘도 뭐 해준다?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y도 1 이상이야. 그럼 이 경우는 역함수의 정의역이 똑같이 1 이상이니까 우린 1 이상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x 교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고 2, 1 마마. 그래서 x는 1 또는 2가 나오죠. 그럼 요거 모든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이랑 2니까 3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요번에 발전 문제 볼게요. 발전 문제에서 이제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얘네들의 둘러싸인 거리인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얘들아. 나비가 있어요. 이렇게 나비가 있고요. 제가 여기 부분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거를 저보다 폈어.
그럼 여기 똑같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그럼 이 넓이까지 구하고 싶어. 그럼 사실 얘네 둘은 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한쪽의 넓이만 진짜 구해서 그냥 곱하기 2배 하면 이게 전체 넓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역함수와의 그래프 둘러싸인 넓이를요. 역함수 구하지 않고 fx와 그 다음에 y는 x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하자? 2배 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1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그리는 것 좀 연습 좀 해. 1차 함수. 1차 함수 그래프도 못 그리면 어떡해?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일단 둘 다 3이야. 3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3이고 기울기가 4분의 1인데요. 각각에 뭘 구할 거냐면요. 4분의 1 x 플러스 3이랑 x랑 만나는 점. 양변에 4를 곱합니다. x 더하기 12는 4x. 그럼 x 넘어가면은 x가 몇이야? 4가 나오죠. 아, 얘는 4,4와의 교점이 있네요. 얘는 4,4와의 교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 2분의 5x 플러스 3은 x. 양변에 2 곱해요. 5 곱하기 6은 2x. 이게 넘어가면 x가 요번에는 마3이 나오죠? 얘는 마3, 마3에서 교점이 생기나 봅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 건데 요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3, 여기가 4. 잘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마3, 얘도 마3 이렇게 되고 그래서 y는 x 직선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아이패드라 가능합니다. y는 x를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에서 4,4 교점까지 연결. 어이, 망했어. 얘가 왜 움직이니? 얘에서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마3, 마3은 점의 좌표가 여기라고 할 때 다시 연결하자. 이렇게 됐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도형의 넓이는 얘들아 여기 끊어봐. 이렇게. 그러면 요거 둔각삼각형. 요거랑 요거랑 따로 이렇게 구하자. 그럼 별은 밑변이 3이야. 높이 몇이야? 이게 높이야, 높이. 그러니까 높이가 4죠. 나누기 2 해주고.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밑변 3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얘는 몇이야? 높이가 3이야. 나누기 2 해주시고. 그럼 2분의 12 더하기 9죠. 그러니까는 21분의 2가 되는데 이제 몇 배 하자고? 2배. 그러면 이제 여기도 원래 이런 식으로 도형이 있는 건데 여기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즉 역함수 굳이 구해서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발전 문제 2는 옆에다가 다시 선생님이 스크린샷 촬영을 해서 복사.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전체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얘는 a 값이 최소 양의 정수일 때 역함수식 둘러싸인 넓이 구하시라고 했어. 자, 역함수가 존재하고 a 값은 최소의 양의 정수래. 최소의 양의 정수. 그럼 a가 일단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여기서 역함수가 일단 존재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a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야 돼. 왜냐면 아래에 있는 애가 증가하는 애기 때문에 얘도 증가하는 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은 자동으로 되네요. 그럼 요것만 우리 보면 돼. 그럼 a라는 애는 일단 a제곱이 1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a가 y보다 크거나 a가 이제 1보다 크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의 양의 정수지?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 뭐겠어? 2겠네. 2. 그래서 2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함수는 2를 대입하면은 3x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x가 4 이상 그리고
2분의 1 x 4 미만 이렇게. 이건 뭐야? x가 4 미만일 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서 각각의 교점, y는 xy의 교점을 또 구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왜 이렇게 여기다 버렸냐?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자, 요게 그러면은 y는 x입니다. 그러면 또 교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결정됐으니까 3x-10은 x 하게 되면은 2x는 10이니까 x의 좌표가 5,5가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x는 얘는 원점이죠. 교점이.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원점이고 x가 4일 때 지금 4일 때 지금 각각의 함수값 구해보면 4일 때 2야. 4일 때 2야.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이제 어떻게 되냐고? 기울기가 5에서 맞는다고. 5. 그러니까 5, 아이고 이거 저거 더 올려야겠네. 좀 더 올려서 으아 여기서 5 이렇게. 그럼 요거를 연결 슉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원점 아까 지나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는 얘가 이렇게 쭉 뻗고 이렇게 쭉 뻗는 함수니까는 우리가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얘들아 좌표가 0,0이랑 4,2랑 5,5잖아. 우리 점 3점 있을 때 사선 공식 썼던 거 기억나요? 크로스로 곱해서의 차이. 그럼 10 빼기 20에다가 절대값에 나누기 2. 그러니까 넓이가 몇이야? 5야. 오케이? 근데 이거 역함수와 둘러싸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넓이가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상께 했던 내용들도 같이 있으니까 잘 보고 정리하세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